제 찻집 사장 채널에서 추구하는 아이스티는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찻집 사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슨 시간을 가져볼 거냐면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아이스티 6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빠밤. 저희가 이 앞서서 아이스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그리고 아이스티에 어울리는 차들, 그리고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통해서 아이스티를 맛있게 먹는 법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아이스티에 대한 연장선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시즌이 여름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 아이스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스타벅스 아이스티 좀 리뷰해달라 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신 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1971년에 이제 시애틀에 처음에 오픈을 했죠. 오리지널 로고를 보게 되시면 커피, 그리고 티, 스파이스, 향신료까지 같이 파는, 어떻게 보면은 커피 전문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종합 식료품 가게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011년도에 바뀐 로고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992년도에 로고가 바뀌고 나서 국내에 처음 스타벅스가 들어온 게 1999년 7월 이때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식 속에는 1999년도에 처음 들어왔던 스타벅스 로고가 너무 강한 임팩트가 있어서 현재 그 로고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죠. 1971년에서 1987년으로 바뀌었을 때, 로고가 변했을 때 커피, 티, 스파이스라는 글자 중에서 커피를 선택했다는 거, 그 로고가 바뀐 해부터 스타벅스는 조금 더 커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두 번째의 큰 변화는 이제 2011년도에 생기는데, 커피라는 글자를 지웠는데, 커피라는 글자를 지웠다고 해서 스타벅스가 우리 이제 커피 안 해, 우리 이제 커피 안 할 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거죠. 2011년도에 로고가 바뀌자마자 처음으로 인수했던 회사는 바로 베이커리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했던 회사가 바로 제가 오늘 앞에 리뷰하려고 하는 티바나라는 티 회사입니다. 2012년도에 스타벅스가 티바나를 얼마에 인수했냐면 6억 2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차에 대한 가능성을 봤던 거겠죠. 국내에 티바나가 소개된 건 2016년도입니다. 10일 만에 100만 잔을 판매하면서 스타벅스의 티바나라는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자몽 허니 블랙티라고 저희가 오늘 네 번째 리뷰할 음료인데, 이 자몽 허니 블랙티가 100만 잔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베스트셀러 같은 그런 음료가 되었죠. 아무튼 앞에 제가 이제 스타벅스랑 티바나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는데, 지금부터는 스타벅스의 티바나 아이스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아이스티들은 뭐냐면 단순히 티만 우린 아이스티는 아니고, 거기에 뭐 다양한 청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만든 티 베리에이션 음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티가 한 6종류 정도가 될 텐데, 저는 그냥 그걸 다 한번 리뷰해보자 라고 해서 6종류를 주문했는데, 주문하고 보니까 노란 계열이 2개, 요게 아마 홍차를 이용한 차일 것 같은데 약간 주황빛이 도는 게 2개, 그리고 붉은 빛을 도는 게 2개, 이 그라데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좀 생각하고 메뉴를 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먹어본 거는 2개 정도.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다 마셔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맛을 디자인을 했을까? 색을 왜 이렇게 냈을까? 아니면 어떤 재료를 왜 넣었을까? 라는 것들을 저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리뷰할 거는 바로 유자 민트티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아주 이쁜 컬러를 갖고 있는데, 유자 민트티 같은 경우에는 마셔보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으로 가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유자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향이 강하고, 민트라는 것도 굉장히 색깔이 있고 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적절하게 잘 조합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마시지 않아도 들고, 제가 여름 문밀크 할 때 페퍼민트랑 레몬 머틀이랑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도 이 시트러스 계열과 이 페퍼민트 계열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것을 이미 테이스팅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 어느 정도 어떤 맛이 날지 가늠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에서도 유자향과 그리고 민트향이 동시에 납니다.
맛의 비중으로 따지면 유자가 6, 그리고 민트가 4 정도. 그래서 시작하는 느낌은 유자지만 끝은 민트로 끝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뭔가 화한 느낌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맛있는 음료. 뭐 스타벅스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 누구나 바로 만들 수 있는 음료. 왜냐면 민트티를 우려놓고 거기에 유자청을 잘 풀어서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개발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 실제로 만들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파인애플 선셋 아이스티입니다. 이게 가니까 스타벅스의 지금 그 메인 배너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딱 하고 이제 신제품처럼 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마 최근에 나온 아이스티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마셔보겠습니다. 파인애플 향이 굉장히 강하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라임, 생 라임이 한 조각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파인애플 베이스를 쓴 것 같은데 밑에 과육이 있어서 과육이 씹히는 느낌이 있다는 거, 그것도 한 특징인 것 같고, 사실 전체적인 이 맛은 파인애플이 지배적입니다. 파인애플이랑 캐모마일이랑 같이 넣은 것 같은데, 캐모마일은 비율로 따지면 파인애플이 9, 캐모마일이 한 1 정도? 비율 정도가 굉장히 캐모마일이 낮아서 캐모마일 느낌은 정말 끝에 살짝 나고, 이거는 캐모마일에 대한 정확한 향을 알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캐모마일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신다면 그냥 약간 파인애플 주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인애플 에이드 같은 느낌. 그래서 아까 전에 유자랑 민트는 유자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민트도 굉장히 강했는데 비율도 6대 4여서 굉장히 적절하게 향이 났다면, 이 파인애플 선셋 아이스티는 파인애플 에이드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캐모마일이 조금 더 치고 나와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스티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아이스티 지금 노란 색깔 계열을 한번 마셔봤는데, 이 두 개 다 카페인이 없는 티를 가지고 이용을 했고, 그리고 아이스티에서는 뭐 당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에서는 유자가,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파인애플, 과일의 산미를 이용해서 아이스티를 완성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치젤리 아이스티입니다. 뭐 복숭아 시럽이나 복숭아 베이스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블랙티 색깔을 보니까 약간의 냉후혼, 저번 시간 아이스티 때 들으셨죠? 냉후혼, 크림다운 현상이 있는 거 보니까 블랙티, 맛에서도 약간의 탄닌감이 느껴져서 블랙티를 썼거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밑에 젤리가 있는데 젤리가 굉장히 큰 젤리, 이런 식감을 갖고 있는 젤리가 아니라 푸딩같이 순두부, 연두부 같은 느낌의 젤리여서 작은 빨대에도 굉장히 잘 딸려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아이스티 설명할 때 복숭아 아이스티를 하더라도 진짜 홍차를 우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타벅스 제가 오늘 좀 일찍 갔거든요. 아침에 뭔가 준비하는 거를 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오픈 시간에 맞춰서 굉장히 일찍 스타벅스를 갔는데, 역시나 아침에 차를 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뭐 제가 본 게 민트티 우려 놓으셨고, 그리고 히비스커스, 캐모마일티, 그리고 블랙티 이렇게 우려 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부어서 아이스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확실히 큰 회사하고 이 음료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르긴 하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감동은 받았거든요. 보통 이제 다른 카페에서 립톤을 넣고 아이스티를 만든다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방식으로 만든 복숭아 아이스티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들어간 복숭아도 합성 착향료예요. 실제로 복숭아가 들어가곤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약간 표준의 느낌의 복숭아 아이스티이기 때문에 한 번쯤 드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유명한 아이스티죠.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열흘 만에 100만 잔이 팔렸다고 하는 그 자몽허니 블랙티인데요. 가장 베스트 셀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판매하고 있는 아이스티이기도 합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지금까지의 아이스티는 산미를 같이 갖고 있다면 요거는 자몽의 떫은 맛으로 조금 더 맛을 부각시킨 느낌인데요. 홍차가 갖고 있는 그런 약간의 탄닌감, 그리고 자몽이 갖고 있는 쌉싸름이 어울려서 그 두 가지의 맛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실제로 약간의 꿀향 같은 것도 나요. 그러니까 뭔가 설탕으로 당도를 잡은 게 아니라 진짜 꿀이 조금 들어간 듯한 느낌? 그리고 아래쪽에 약간의 과육도 있어서 이런 약간 씹는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이 홍차로 만든 두 가지의 아이스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몽 허니 블랙티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지 않나.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했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느낌. 왜냐면 복숭아 아이스티는 너무 우리한테 흔한 느낌이잖아요. 다 한 번씩 드셔보셨고 딱 아는 맛인데 자몽 허니 블랙티는 그래도 자몽 맛도 나고, 차 맛은 복숭아 아이스티가 더 많이 납니다. 차 맛은 비교적 덜 나요. 홍차 맛이 많이 나지 않는 이유는 자몽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맛이 홍차 맛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아마 홍차 맛은 느끼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아이스티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패션 프루트티입니다. 붉은색을 내는 건 아마 제가 봤을 때 히비스커스 티가 아닐까. 저도 아직 마셔보진 않았는데 히비스커스 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히비스커스를 베이스로 만들었고, 그 패션 후르츠 그 밑에 씨앗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패션 후르티의 풍미가 그대로 나고, 히비스커스가 들어갈 때는 산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도도 아마 굉장히 높을 건데, 히비스커스와 패션 후르츠 둘 다 산미가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당도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요거를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럽을 한 번 정도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시나몬 같은 그런 향신료의 향도 나거든요. 제가 그 여름 서머 문밀크에 카다멈을 넣음으로부터 약간 이질적인 느낌, 그래서 약간 외국에 간 느낌, 이런 향신료의 느낌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의 향신료, 시나몬 계열인 것 같아요. 시나몬 계열의 향신료가 나면서 요거 히비스커스랑 살짝 안 어울리는 듯 하면서 이질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하와이나 이런 데서 뭔가 아이스티를 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섯 번째, 라임 패션티입니다. 라임 과일이 슬라이스해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 색깔 보니까 이것도 히비스커스를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약간 체리 느낌도 나고, 정향, 카다멈 이런 향신료의 계열 향도 나고, 패션 후르티랑 뭔가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더 이국적인,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좀 납니다. 진짜 이국적인 느낌 나요. 외국에서 해변에 빛에 앉아서 딱 아이스티 마시는 그런 느낌. 오늘 제가 6가지 이 아이스티, 티를 가지고 활용한 이 스타벅스의 음료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유자 민트티와 그리고 파인애플 선셋 아이스티, 요 두 개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유자 민트티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임팩트가 있으면서도 재료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고, 그 두 개의 밸런스도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유자 민트티가 조금 더 재밌다. 근데 요거는 심지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피치 젤리 아이스티와 그리고 자몽 허니 블랙티 중에서는 역시 밀리언셀러인 이 자몽 허니 블랙티가 홍차와 그런 자몽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홍차 맛이 좀 더 나는 걸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피치 젤리 아이스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션 후르트 티랑 그리고 라임 패션 티는 둘 다 히비스커스를 베이스로 만든 티 같은데, 이 패션 후르트 티와 이 라임 패션 티 둘 다 굉장히 이국적이고 향신료의 향들이 미묘하게 들어가 있어서 외국에서 마시는 듯한, 휴양지에서 마시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산미가 굉장히 높아서 시럽을 한 번 정도, 한 펌프 정도 더 넣으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단 게 싫다면 요 그대로 자체만으로 즐겨도 너무 좋고, 그 중에서 저는 조금 더 제가 괜찮았던 거는 패션 후르트 티, 요게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의 아이스티는 과일로 산미를 잡아줬고, 그리고 요 그 끝에 두 가지는 히비스커스로 산미를 잡아줬어요. 근데 요 두 개, 블랙티를 이용한 피치 젤리 아이스티랑 그리고 자몽 블랙티는 산미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당도는 꿀이랑 시럽 이런 걸로 잡았겠지만, 아이스티가 맛있으려면 사실 산미가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스타벅스 관계자분들이 찻집 사장 채널을 보셨다면 한라봉 청 한 스푼 정도를 넣으면 훨씬 더 맛있는 아이스티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이 자모니 블랙티랑 피치 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피치 젤리 아이스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따뜻하게 먹을 때 더 맛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제 찻집 사장 채널에서 추구하는 아이스티는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유자 민트티예요. 왜냐하면 밸런스도 좋고 재료가 들어가 있는 특징도 명확하고 만들기도 쉽고,
그래서 이 중에서 1등을 뽑자라고 하면은 저는 유자 민트티 요거를 추천드리고, 또 하나 뽑는다고 하면은 패션 후르트티, 요것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벅스 아이스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이렇게 6개 놓고 마셔본 적은 처음이어서 사실은 제가 더 리뷰하고 싶었던 아이스티가 있었는데, 그 아이스티는 리저브드 매장에서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스타벅스 리저브에서만 판매하는 아이스티와, 그리고 거기서만 판매하는 또 밀크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해가지고 총 4가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스타벅스는 아침에 차를 직접 우려서 아이스티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런 매장이 사실 당연하고 앞으로도 그런 매장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티를 많이 주문해서 드신다면 더 많은 곳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한다는 게 옳은 것인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맛있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카페들이 그런 부분들을 본받아서 배워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차집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